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돈 냄새 나는 땅 공동 저자 강공석 교수와 함께 토지 투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땅 중에 못 쓰는 땅은 없다? 예, 없습니다. 없어요? 다 결국은 대한민국에 붙어있는 땅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 못 쓰는 땅이 없다는 게 맞는 거죠. 아니, 붙어있잖아, 대한민국 땅에. 붙어있는데 개발도 안 되는 땅 있잖아. 개발이 안 되고 사야지 못 쓰는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째 우리한테 산소를 공급하고, 예? 경치를 공급하고, 그것도 결국은 땅 아닙니까? 예술적인 예, 얘기는. 결국은 그런 땅이 못 쓰는 땅이라면 영원히 100년, 200년 거래가 안 된다는 건데, 거래 안 되는 땅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쓸모없는 땅을 싸게 사가지고. 그거를 필요한 사람한테 팔면 되는 거죠. 그렇지. 예, 필요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한테 어떻게 했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 개발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말 그대로 보유의 기쁨?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걸 내가 갖고 있다가 언젠가는 개발하거나 팔다. 이렇게 접근하면 못 쓰는 땅이 없는 것이 사실 맞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땅이 소유권을 다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못 쓰겠도. 하다못해 비옥도도 바뀌고 개발제한구역, 백주장한 소유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무인도 땅도 예, 소유권 바뀌고. 다만 그게 황금성이 떨어지니까 언젠가 바뀌는 그 타이밍을 모른다는 뿐이지 쓸모없는 땅은 없는 것이 그 땅 보면은 아 맞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쓸모없는 땅을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단 땅은 싸야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게 사면 쓸모없는 땅도 제가 갖고 할 수 있다. 대신 급하지는 말아야죠. 팔 때 여유 있게 갖고 팔면 제가 받고 팔 수 있는 게 땅인 거죠. 결과적으로 오래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예. 아니, 운 좋으면은 1년 만에 팔 수도 있어요. 1년 만에 아직 못 쓰는 땅도 살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네. 영불농지 아시죠? 영농 여건 분리농지. 아, 영농 여건 분리농지 한기농지라고 하잖아. 예, 이게 한계농지하고 조금 한계농지는 농어촌 정법상에 있는 거고 영불농지는 농지법에 있는 그렇죠. 거죠. 농지법상 예. 영농 여건 분리농지. 영불농지. 근데 영불농지가 뭐예요? 농지 줘서 효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농지 효용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사는 사람은 싸게 사. 그다음에 그 본인의 목적을 다 달성한 다음에 또 그걸 팔아요. 가격을 그 시중가보다 낮게. 또 필요한 사람 또 사더라고요. 영불농지조차도. 영불농지 하면 잘 몰라. 영농여건 분리농지. 예, 농사 짓는데 불리한 농지다 이 말이지. 그런 땅도 거래가 되는 거 보면 아 농지가 가치 없는데도 거래가 되는 거 보면 아 쓸모없는 땅은 없는 것이 더 와닿는 거죠. 땅이란 것은 대한민국 만약에 땅이 대한민국 땅인데 아파트처럼 계속 나와요. 생산이 돼요. 그럼 그런 땅은 쓸모없는 땅이 맞죠. 근데 땅은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계속 바뀌는 게 일어나죠. 그러면 쓸모없는 땅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개발적으로는 몰라도요. 교수님 내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가 네. 그 아버님이 이제 그 이일 신도시 아시죠? 거기 농지가 있었어. 근데 그 농지를 제3자한테 처분한 거지. 그런데 농지 옆에 지목이 전 답이었는데 국어가 있었던 거야. 국어라고 하는 건 작은 또랑이잖아요. 또랑이죠. 근데 국어는 자산세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국어가 있는 땅인지 몰랐던 거지. 그리고 우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인가? 거기에서 연락이 온 거지. 아버님 누구누구 땅 주인 계시냐고. 그거 우리 아버님이라고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이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보상. 근데 그 땅이 지목이 국어야. 또랑. 그러니까 아들도 상속을 안 받았으니까 그 땅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보상금이 1억 5천 나왔어. 그쵸. 그런 거. 그래가지고 진짜 쓸모없는 땅이잖아. 또랑이니까. 세금도 없는 땅인데. 그런데 친구가 그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말이야. 친구들한테 한 통 냈어.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또랑 그 배수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배수로 역할하니까 그 배수로가 없으면은 건축행위가 안 되니까. 그렇죠. 국어도 쓸모없는 땅이 아니었던 거죠. 거기에 맞는 값어치가 있었던 땅이었던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이 그만큼 나오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분은 로또가 맞네요. 맞네. 하천 있죠, 하천. 하천도 재산세가 안 나오거든. 안 나오죠. 근데 이제 하천도 수용당해가 보상금 받는 경우 있잖아요. 많이 있죠, 보상도. 근데 이제 국가하천 같은 경우 또 1급 하천만 나오죠. 2급 하천은 나오나요? 이것도 돼요. 돼요? 지방하천만 좀 안 되죠. 지방 하천법에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이라든가 낙동강은 국가하천이고. 그리고 이제 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안천 같은 건 그렇죠. 지방천 아니에요? 맞아요, 지방천이죠. 1급 하천. 그런 건 보상금이 나오거든요. 자, 하천법에도
하천법에 하천, 뭐 소하천법도 있고 소하천 정비법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참 땅이 어려워요. 자, 그런데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참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독버섯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독버섯. 예. 있으면 안 되는 지역도 많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획부동산이라는 건 뭘까요? 부동산을 기획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획? 판매하기 위한 기획. 판매 전략이구나. 예, 판매 전략, 마케팅죠. 근데 그런 얘기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많은 정보를 일단 수집을 하잖아요. 수집을 하니까 정보는 기획부동산 참 수집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근데 기획부동산 정보는 그럴듯하더라고. 예, 진짜 그러니까 정보는 그래. 아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 정보야? 이제, 진짜 예, 정보야?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우리가 그 정보를 확인해서 뭐를 봅니까? 홈페이지를 보지 않습니까? 네. 홈페이지 보는데 거기 보면은 개발 계획들이 있고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개발 계획들을 그게 공고가 있고 고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고시와 공고가 차이가 있잖아요. 고시와 공고. 네. 고시 같은 경우는 확정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확정. 고시는 확정된 거야. 근데 공고는 알린다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고는 알리는 거. 네, 알리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죠. 그 얘기는 뭘까요? 공고에서 끝난 개발 계획도가 있어요. 그럼 그 개발 계획도를 기획부동산은 어떻게 해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벽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거기 보니까 공고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고시가 뭔지 잘 공고가 모르지. 뭔지 모르죠. 그렇지. 붙어 있으니까 저 진짜인가 보다. 그런 착각이 빠진 거죠. 근데 고시가 아니고 공고는 조금 그다음 밑에 도장을 또 어디 무슨 시장배, 경기도지사 배 도장 꽝 찍혀 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있나 보다. 알고 봤더니 죽은 정보죠. 죽은 정보가? 죽은 정보. 그러니까 공고에서 알리는 걸 끝났지, 어떤 게 있고, 이렇게 주민 공람이라든지 뭐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끝난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예. 포장을 해서 그쵸. 속임수구나, 예. 속임수.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갈수록 이제 첨단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능화되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하나라도 더 용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모르면 그럴싸한 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알면 고시공부라도 그 구분만 알아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근데 그렇죠. 대부분은 저 눈을 본다는 거 믿고 눈을 믿는 거죠. 눈을 믿으니까 이 기획부동산 사고가 항상 끊임없이 맞아. 많이 나온 겁니다. 근데 아그레나이드 땅은요, 뭐 이런 말하기 좀 비유가 그런데 예전에 2006년, 7년, 8년에 예. 용인에도 기획부동산 상당히 많았거든요. 용인에? 지금 용인 뭐 하이네시니 뭐 반도체 엄청 뜨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제 그 클라이언트 중에서 우유 배달하신 분이 계세요. 우유 배달해서 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비싸게 샀어요. 시가의 뭐 10배 이상. 시세는 뭐 20, 30인데 100만 원 넘게 샀더라고요. 비싸게 샀네. 네, 샀죠. 근데 사고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이미 비싸게 샀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포기해서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될까요? 10년 지났습니다, 지금. 지금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잖아요. 네. 용인의 땅이니까 얼마나 뛰었죠. 그런 거 보면 땅은 참 한번 탄력 붙으면 희한해. 네, 탄력 붙는다는 거. 이런 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기획부동산 땅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획부동산도 어떻게 하는지, 그죠? 정보를 어떻게 받는지, 그거 한 번은 정보를 아는 것도 그 정보를 하고 사지는 말아야죠. 그렇죠. 정보를 얻고 현지에 가서 싸게 사야죠. 그렇죠. 정보를 얻고 싸게 사면 그래, 기획부동산 비싸잖아 또. 예, 원래 비싸잖아요. 기획부동산 10배, 뭐 5배. 근데 그거 말고 주변에 가면 좋은 정보 물건 있잖아요. 싼 거. 기획부동산은 100만 원이면 20, 30만 원, 10만 원. 그거 사면 되죠. 그러니까 기획부동산도 이용할 줄을 알아야 되지 않나. 하나의 정보를 얻는 거 좋죠. 그런데 기획부동산이 말이야 한 필지 땅을 사가지고 수십 개로 쪼개는 거야. 바둑판처럼. 그리고 토지 이용 루리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들어가면 토지 지적도가 말이죠. 이렇게 토지가 바둑판처럼 잘렸어. 그런 거 사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개발 안 못하니까. 그렇죠. 도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수로도 없고, 맹지죠, 도로도 없고, 맹지죠. 그런 데는 그냥 그림상에만 잘라놓은 거지.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지적부동산을 잘라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안 잘라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기획부동산은 지분으로 하죠. 그러니까 잘라주지 않고 자르지 않고 그냥 나중에 잘라주겠다. 뭐 1000제곱미터 중에 뭐 300제곱미터 이렇게 나중에 잘라주겠다. 나중에 잘라주면 못 잘라줘요? 어차피 못 잘라주는데 사기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획부동산이 이제 진화가 된 거지 결국 기획부동산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땅을 한번 사게 되면요. 심리가 어떤지 아세요?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다시는 땅을 사기 싫대요. 기업부동산을 한번 당하면 망한 거야, 망한. 평생 예. 벌어놓은 가지고 부자 되겠다고 땅 산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 근데 샀고 망한 거지. 당하면 뭐. 다시는 땅 얘기하면 때려 죽인대요. 막.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이 기업부동산의 함정이죠. 예. 그러니까 기업부동산 때문에 선량하게 땅을 사고 파는 중개인도 많이 공인중개사분도 많이 손해 피해를 당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기업부동산 휘둘리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거. 그렇죠. 이것도 여기 유튜브를 통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재테크다. 맞습니다. 네. 까먹지 않는 거. 그렇죠. 진짜 중요하죠. 예, 예. 맞습니다. 자, 교수님, 땅을 사면은요, 예. 이제 지적도에 땅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렇게 측량도 하고, 예. 또 뭐, 경계, 말뚝도 받고. 받고, 그런 게 좋은가요? 안타깝게도 음. 땅을 사면서 측량을 안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되면 쓸모없는 땅이 내가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면적이 그 땅이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면적이 안 나온 땅도 내 꽤 땅이 있어요. 아닌 경우도 경우도 있어요. 있죠. 상대편 땅이고, 예. 측량. 그래서 그런 분쟁이 아직도 있는 거 보면 그게 있어요. 사실 많이 있거든요. 아직도 있는 거 보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런 땅이었으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말뚝도 받고요. 측량도 해야 되고 현황 측량도 되고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네. 현황 측량하면은 그 주변에다가 나무를 심든지 그 소나무 같은 조그만 경계선에다가 내가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 왜냐하면 중간에 말뚝 박아두면 이게 없어집니다. 흙이 덮어지고 못 찾아요 나중에. 근데 나무는 그래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잘 죽지 않은 나무 심어가지고 저까지가 내 땅이구나. 이런 표시해두면은 그럼 나중에 팔 때도 저기 소나무 보이시죠? 저기 잣나무 보이시죠? 저기 벚나무 보이고 그게 다 내 땅입니다. 그러면 한눈에도 알 수 있고 그렇죠, 팔기도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측량하면은 말뚝 받고 끝나신 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나무 그 사실 얼마 안 되는데 뭐 심어두고 나면 모양도 보기도 좋고 그렇네. 예, 모양도 보기도 좋고 땅 경계도 확실히 알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측량 같은 거 할 때 팁을 드리자면 나무도 좋고 아니면 모든 표식을 해두면 나중에 팔기도 좋습니다. 그렇어요. 예, 이야. 예. 팁 잘 들으셨죠? 저도 몰랐던 건데 오늘. 그러세요? 분할을 할 때만 측량했거든 사실. 예, 현황 측량도 중요합니다. 현황 측량. 그랬는데 분할할 때만 측량을 주로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땅을 사더라도 측량을 하고 현황 측량. 예. 현황 측량 예. 그리고 경계 표시를 해주고 표시하는 나만의 거, 표시. 나만의 표시, 예. 나만의 표시 나무 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 좋은 심어두면은요, 예. 나중에 할 때 안 밟고 저기 잣나무, 벚나무, 소나무 보이시죠? 그게 내 땅이니까 이걸 그러니까. 파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사는 사람도 딱 눈에 보이니까 사겠어 말겠어 이게 돼요. 근데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죠. 매수자도 측량하고 삽시다. 그러면 측량비가 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측량비는 원칙이 누가 부담합니까? 실무적으로는 반반 부담입니다. 근데 뭐 매도자가 아쉬우니까 매도자가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반 부담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죠. 매도 매수가 이루어질 반반씩. 때, 매도 매수가 이루어질 때. 근데 그거는 특약사항으로 따로 매도자가 내기도 하고 매수자가 내기도 합니다. 근데 싸게 샀으면 매수자가 하고, 뭐 비싸게 팔았으면 매도자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뭐 근데 일반적으로 반반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땅을 사더라도 직접 측량을 해라 이런 건 또 처음 들어보네요. 중요합니다. 나중에 팔기 위해서도 하는 게 중요하죠. 또 경계에다가 말뚝을 박아라. 예. 말뚝 박는 것보다 나무 같은 거 심어라. 나 이런 소리 사실은 부동산 수십 년 학습하고 가르쳐 왔는데 오늘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그러세요. 예. 내가 너무 부족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사고 팔 때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 땅이라는 게 자식들 데리고 가면은 애들 저기가 보이지? 저기가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저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땅이다. 한번 밟아보고 얼마나 뿌듯합니까? 자, 우리가 땅을 사는데 말이죠. 어떤 땅은 좋은 땅, 어떤 땅은 나쁜 땅, 어떤 땅은 비싼 땅, 어떤 땅은 싼 땅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누구는 태어날 때 부자고 누구는 가난이고 누가 그렇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살면서도 얼마든지 바꾸는데 왜 땅은 좋은 땅, 나쁜 땅 왜 구분할까요? 처음에는 그 땅 다 똑같았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래서 가면서 이건 좋은 땅이 됐구나, 나쁜 땅이 됐구나 이렇게 된 거지.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땅도 팔자가 바뀐다는 거죠. 나쁜 땅이 언젠가는 좋은 땅이 되고 좋은 땅도 언젠가 나쁜 땅이 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왜 좋은 땅 분명히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큰 건물이 들어가서 내 땅에 아무것도 못 지으면 그거 나쁜 땅이 되는 거죠. 좋은 땅이었음에도 도시적으로 쪽으로 역세권 주변에 그렇게 있고 나쁜 땅도 시간이 흐르면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쁜 땅 좋은 땅 그런 것보다 차라리 내가 만약에 뭐 잘못해서 나쁜 땅 샀다 누가 나쁜 땅이더라 그럼 잊고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 기다리면 언젠가는 좋은 땅이 된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땅은 생산이 안 되잖아요. 네,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부중성이죠. 네, 네. 부중성인데, 야, 그 70년대 그 잠실 땅이 그 호박밭 모래밭이요. 네, 뽕밭이죠, 뽕밭. 모래밭, 네, 뽕밭. 그 땅이 그냥 금싸라기 땅이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살던 목동이 또 어쩌는데요. 목동도 그때는 묘지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목동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그때 보상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저희 부모님 뭐 보상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때. 목동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땅이라는 것이 갖고 있으면 든든한 겁니다. 자, 교수님, 땅을 사는데요. 좀 울퉁불퉁한 땅보다는 평지가 당연히 낫겠죠? 당연히 평지 사는 게 맞고요. 네. 기왕이면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싸다고 해서 싸다고 해가지고 아무 땅을 사는 거는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어떤 땅을 사냐면 이제 평지 같은 땅, 손이 많이 안 가는 땅. 그게 평지가 예, 좋겠죠. 아니면 뭐 너무 경치가 좋거나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은 그 경사진 땅을 사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거죠. 정지 작업.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괜찮은 땅인데. 예. 축대 쌀려면 축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싸도 평평한 땅.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네. 파여진 땅이 있잖아. 네. 그러면 거기 흙을 또 매립해야 되잖아요. 예, 청토 작업을 해야죠. 성토 작업해야 네. 되니까. 청토 작업이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럼 네.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에 땅을 살 때 그냥 평지가 좋다. 만약에 제가 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면 평지 사는데 좀 평지 땅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네. 비싸고 네. 그럼 이렇게 낮은 땅이 있어요. 그럼 이 땅은 이렇게 낮은 땅? 네, 있어요. 그럼 이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봤을 때 위치도 좋고 땅도 좋다. 그럼 좀 매수할 수 있는데 단 어떻게 하면 매수하면 될까요? 이게 매수할 때 파는 사람은 어떨까요? 일단 땅을 팔기는 마음 먹었으니까 돈이 좀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살 때 매수자는 어떻게 살까요? 요거 청토해주는 조건으로 사겠습니다. 흙을 갖다 주세요. 이렇게 사면 나는 뭐만 하면 돼? 흙 갖다 주면 그냥 다지기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게 하나 팁이 되면 내가 평평하게 만든 거죠. 땅을 살 때. 그런데 땅을 그 성토할 때 네. 땅도 무료로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뭐 공사비에서 공사하는 데서 예. 트럭에서 여기다가 맞아. 버려라. 버려라. 흙바도 팻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방 가다 보면은 흙바도 팻말 딱 적어놔요. 그럼 거기다 버리라는 거죠. 버리면 내가 이제 가지고 와서 청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처음에 뭐 시간이 없거나 시간 부족한 평평한 땅은 좋은데 평평하나 만들 수 있는 땅도 괜찮죠. 만들 수 있는 땅이라면 흙을 받으면 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받는 것도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토나 복토를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땅 그것도 괜찮죠. 예, 짜게 살 수 있으면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땅은 평평하게 만들어라. 자, 우리가 땅을 살 때요. 네. 어떤 부지가 이렇게 있다면 네. 도로 앞에 있는 전면 땅이 있고 네. 도로 후면에 있는 땅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면 땅도 나오고 후면 땅이 나왔다. 이렇다면 어느 거를 먼저 사는 게 좋을까요? 아, 돈이 되면 당연히 전면 땅이 좋겠죠. 돈이 있을 때 전면 돈이 땅? 있으면은 전면 땅에서 맹지 벗어나니까. 네. 근데 꼭 사고 싶은데 전면 땅은 못 사고 돈이 없다? 네, 돈이 없다. 후면 땅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후면 땅을 샀어요. 뭐 전면 땅은 못 샀으니까. 근데 전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매물을 내놓게 된다. 그죠? 아, 전면 땅 네. 가진 사람은 매물로 내놓는다? 네. 그러면 누구한테 팔고 싶어 할까요? 후면 땅 가진 사람. 그렇죠. 그게 팁 중에 하나죠. 그러네. 네, 그 후면 땅한테 먼저 내 땅 살래요. 근데 외지인한테는 비싸게 팔아도 후면 땅한테는 그렇게 안 팔거든요. 그러네. 전면 땅 네, 가진 사람이. 네, 전면 땅 가진 사람이. 그러면 또 있죠. 그러니까 후면 땅을 사고 나중에 전면 땅 사는 전략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보죠. 오히려 좋은 말씀. 네, 제가 그 많은 클라이언트한테 뭐라고 했냐면 후면 땅을 사놓고 전면 땅을 지나갈 때마다 전면 땅 보고 속으로 외치라고 합니다. 이 땅 임대한 나다. 땅 주는 나니까 언제가 너 임대한 될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땅에 답이 온답니다. 그래서 땅은 한번 사게 되면 주변의 땅을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후면 땅을 사는 것도 처음 도전이 힘든 거지 후면 땅 사는 것도 이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 그러니까 후면 땅이 맹지래도. 맹지라도요. 여유 자금이 있다면 뭐 전면 땅을 사야 되겠지만 네. 돈이 없을 때
후면 땅이 싸게 나오면 그쵸. 아마 후면 땅은 더 싸지 않을까요? 훨씬 싸죠. 그렇죠. 네. 그런 땅을 네. 먼저 사놓고 기다리다 보면 전면 땅이 내 땅이 될 수도 있다. 예. 이야, 이거 좋은 팁이네. 예. 그런 것도 전 실제로 제주도에서 많이 봤는데 예. 제주도는 전면 땅이 200~300씩 해요. 근데 후면 땅은 50만 원, 60만 원 평당. 아, 바로 붙어 있는데 4배 차이 나네. 4~5배 차이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후면 땅이 먼저 샀어. 근데 전면 땅인 사람이 이 사람한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시세로 샀다고 해요. 그래도 근데 합치면은 내 50만짜리 땅 얼마?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팔았으니까. 같이 팔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50에 샀는데 이게 200에 치고 난 아쉽죠? 근데 내가 이걸 샀어. 사기 돈이 생겼어요. 샀어요. 그럼 처음에 100평, 100평 있었는데 100평은 50만 원 샀고 이건 200만 원 샀어. 합치면 200평은 200이죠. 그렇죠. 200이죠. 네. 그래서 후면 땅도 그런 생각을 하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땅은 뭐 10년, 20년, 30년, 길게는 50년 또 당대 해결이 안 되더라도 후대를 위해서 그렇죠. 땅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겠는데. 땅은 안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땅 안 도망가니까. 방금 우리 이제 안면 땅, 후면 땅인데 내가 후면 땅을 샀어. 그럼 내가 안면 땅 앞으로 살 거야. 뭐 이럴 필요 없겠네. 소문을 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저 사람은 내 땅 꼭 사겠으니까 비싸게 팔. 그렇겠네. 언젠가 내가 살 거면 나는 뭐 튕긴다. 몇 장 두고 있으면 알아서 하겠지. 절대 소문내지 말고 신경 쓰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면 땅 가지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오히려 매도인이 내놨을 때 그쵸. 매물로 그것도 그때 마지못해 사는 것도 그렇죠. 그 전략이죠. 마지못해 그래요? 마침 돈이 좀 있는데 너한테 조금 얼마 팔면 사겠게요. 사겠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네. 소문 내면 사람이라는 게 소문 내면 가격 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래? 200만 원인데 더 올려볼까? 이렇게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럴 바에는 아예 소문 내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자, 교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을 사면은요, 만약에 이제 내가 전답 과수원을 샀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형질 변경하거나 지목 변경해가지고 뭐 대를 만들어가지고 뭐 집을 짓겠다. 뭐 이런 전략을 많이 세우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을 한 것이 우리가 냉철하게 잘 판단해야 되는 건데 지목 변경은 결국은 뭘까요? 준공이 나야 지목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허가 받아갖고 준공이 떨어져야 준공승이 사용승이 떨어져야 대지가 되는 거죠. 대가. 근데 준공이라는 것이 말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준공 과정은 뭐가 깁니까? 건축이 있거든요. 건축을 함부로 아무나 해서는 안 되죠. 안 된다. 10년은 늙는다. 건축행위 하다 보면 10년은 늙는다. 그만큼 스트레스 하는 것이 많다는 거거든요. 왜? 건축을 손을 댔으니까 빨리 처분해야 되고 무리하게 밟을 수 있는데 넉넉함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은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냥 땅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냥 약간의 리모델링 정도? 청토, 화장 그 정도만 해도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다. 건축행위 지목 변경은 좋죠.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금 공제가 되지 뭐 많은 세금 절약되지 양도세 주시는 문제 있지. 좋습니다. 지목 변경은 최고의 기술인 건 맞는데 너무 지목 변경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우리 강 교수님 하는지 충분히 알겠네. 우리 친구들 중에 말이죠. 전답 과수원을 농지를 사가지고 농지 전용하는 거야. 농지 보존 부담금 내가면서 농지 전용해가지고 집을 졌어. 집을 지는데 자기가 직접 인부를 사가지고 확인하면서 집을 진 건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렇죠. 집 짓는 거 안 그래서 앞으로 나는 절대 이런 거 안 하겠다. 또 임야를 사가지고 산지 전용해가지고 건축행위를 한 거야. 그런데 2, 3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야. 난 앞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런 걸 안 하겠다. 그 이유를 알겠네. 그게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건축하는 행위인가요? 이게 뭐 유튜브에서 하는데 그대로 얘기하면은 건축을 올바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대기업이나 뭐 그런 데서는 아파트 지을 때는 건축하는데 일반 소기업은 뭐 하다못해 면허대회 한다든지 연대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도 없는 그냥 설계도만 가지고 어떤 오케스트라가 화음이 나야 되는데 주의하면 각자 알아서 지으니까 당연히 하자 투성이. 그렇죠. 그리고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고 주인이 보기에 그러다 보면 트러블 생기고 그러다가 또 뭐가 있냐면 설계도면상에서는 요만큼만 지으면 되는데 짓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주인 입장에서는 더 하죠. 비용을 더 들여서 그 비용은 생각보다 오버되고. 그렇죠. 오버되니까
이게 결국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건축행위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고 땅은 땅의 본연의 가치. 근데 조금 더 땅을 많이 거래해보고 건축 허가도 받아보고 그런 단계가 되면 형질 변경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땅 파는 건 연구해도 지목 변경을 해서 땅 팔겠다. 이건 조금 피해야 되지 않나? 오케이. 이렇게 되겠네요. 네. 땅을 사면은 뭐 형질 변경이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지목 변경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천연 그대로 예, 그대로 그 리모델링 남들 보기 좋게 이쁘게. 보기 좋게 이쁘게 갖고 와라. 예. 성형 수술해라. 그렇죠. 그래야 돈이 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발할 사람이 와서 땅 파세요 합니다. 전문가가 와서 개발할 사람이. 개발할 사람들 오케이. 와서 땅 이쁜데 여기다 개발해볼까? 그럼 그때 가서 시집 보내는 거죠. 땅을. 그러니까 그 땅 그 자체 원시적인 그 땅 자체가 시소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일단 보십니다. 그걸 넘기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가지면 되는데 오케이. 욕심이라는 게 있죠. 지목 변경을 할 돈 더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발 팔아서 변경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빌라 분양을 하고 무슨 분양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꼭 저 역시도 예전에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건축행위가. 그래서 땅은 땅 그대로 결국은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건축업자라든지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넘길 수 건축업자 있는 전문가들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팔면은 절대 손해 안 보는데 그 욕심이 화가 되죠. 그렇죠. 네, 인간의 욕심은 또 그렇게, 끝이 없다 보니까 땅을 내가 농지를 샀는데 종전에 나는 농사꾼은 아니고요. 도시인인데 거기서 경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네. 또 그 땅을 임차에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땅을 사면은 보통 어떻습니까? 이게 내 땅이니까 뭐 경작자 바꾸고 임차인 바꾸고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면 땅을 그래도 임차인은 땅을 직접 경작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땅에 대한 애정이 많으니까. 토지에 대해서 토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땅에 대한 그 연구 그 땅만큼은 그 사람은 최고 박사죠. 박사님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박사님을 바꾼다는 얘기는 갑자기 일반 하수하고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또 적응하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니까 그 임차인을 바꾸지 않고 이대로 놔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임차인이 경작하다가 돈이 생겼어. 사겠다. 그럼 자기가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내가 팔고 싶을 때 우리가 그 주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임차인하고 사이가 좋으면 임차인이 얼마든지 새로운 매수자한테 위해서 집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땅도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새로운 땅 주인한테도 잘 보입니다. 왜? 계속 자기가 경작할 거니까. 그렇네. 그래서 임차인 바꾸는 거는 그때도 좋은 게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바꾸지 말고 그대로 쓰면서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사람과 물건 관계, 그렇죠? 그렇죠. 원만한 인과관계가 잘 형성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야, 오늘 새로운 걸 많이 배우네요. 네. 땅을 살 때요, 뭐 좋으니 나쁘니, 뭐 싸니 비싸니 막 이해타산하면서 땅을 사는 게 좋은가요? 어떤가요? 땅이라는 것이 아시겠지만은 물론 경제 논리 때문에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근데 매도자도 땅을 팔 때는 땅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까지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땅 주인이니까. 근데 그 땅 주인이 그냥 미래 가치에 반영 안 하고 팔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매도인은 비싸게 팔라고 하겠죠. 너무 이해타산은 그 계산적으로 간다면 오히려 땅 주인이 거래가 틀어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땅 주인은요, 땅에 대한 애착이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계약서 때 땅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면 오히려 화가 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매도인이 내 땅에 그동안 내가 어떻게 관리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뭐 폄훼하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팔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매도인이 이 땅 주인이 아니야 이거는 안 팔래. 박차나가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그 땅에 대해서 너무 이해타산 갖지 말고 사는 것도 많겠죠. 이해타산도 또 그런 이해타산도 있지만 수지부석 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돈이 얼마 있으니까 싸게 사고 대출 얼마 받고 이런 거.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 그것도 이해타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해타산인데 수지분석 얼마니까 대출 얼마 받고 얼마 사고 뭐 얼마 쓰고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있는 돈에 맞게 있는 돈에 맞게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0평인데 500평 살 돈이 없어요. 250평밖에 없어요. 반만 할게. 그러면은 어떻게 사면 돼요? 250평 분할해서 사면 돼요. 분할해서. 자기 경제적인 여유에 맞게. 맞게 500평 다 살 거 없고요. 250평 분할해서. 그게 매매이행 분할 아닙니까? 공유 분할 아니라. 그렇죠. 매매이행 분할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매이행 분할로서 250평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럼 대출 없이
편안하게 사는 거 도로도 껴있고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있는 돈에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죠. 500평 사는 게 아닙니다. 250평 반만 사면 되는 거죠. 나중에 돈 생기면 250평 또 사면 되죠. 예. 그러니까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본능적으로 땅을 사라. 그렇죠. 이런 있는 얘기네. 능력대로 사는 게 마음 편할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땅을 또 사다 보면 말이죠. 우리 매수인 사는 사람 입장에서 왜 매도인이 저 땅을 파는 건지 그런 그 상대방 형편을 좀 파악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파악하는 게 당연히 좋죠. 네. 왜 파는지. 돈이 필요해서 파는 예. 건지. 땅은 쉽게 잘 안 파는 것도 사람 심리인데 네. 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일부러 매도자에 긁어본다고 하잖아요. 네. 왜 파는지. 아 저렇게 아파트 뭐 가격도 아 저렇게 100만 원인데 50만 원도 안 되네요. 막 일부러 그러십니다. 반응을 보려고. 근데 일부러 저렇게 100만 원짜리 땅 50만 원이면 그거를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도인이. 예.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땅에? 근데 화를 내는 게 정상이죠. 매도인이. 예. 100만 원짜리 50얘기면 안 팔고, 안 팔고 나가는 게 오히려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땅을 사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죠. 그럼 그냥 50만 원인데 그냥 있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뭐 왜 팔려고 할까요? 뭔가 하자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하자가 있다. 예. 근데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거든요. 왜 내 땅을 딱 주고 안 판다고 뭐 욕하면서 당신한테 안 파니까 나가. 막 그러면 중개사가 뭐 이렇게 안전부전하고 중재하고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상한 땅 닦아보면 막 얘기하고 뭐 이상한 얘기 해도 아무렇지 않은 땅 그건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하자가 있을 수도 뭔가 있다. 있다.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현장에 가보고 땅 밟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짜 천장도 해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나쁘고 팔려고 하는 거는 뭔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자가 있는 땅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보는 거. 그래서 히스토리도 들어보는 것도 땅에 대한 역사. 역사를 확인해보면 좋다. 매도인이 왜 땅을 파는가? 그런 심리전이네. 그렇죠. 사실은 부동산은 심리전이거든요. 뭐 급전이 필요해서 파는 경우도 있겠고 또 땅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싸게 파는 경우도 있겠고. 예, 맞아요. 그럼 내가 땅을 잘못 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참 토지라는 게 참 끝이 없네요. 오늘 실무와 이론을 합쳐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예, 토지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렇게 풀토킹으로 살아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의외로 재밌네요, 이게. 그래요? 예, 재밌습니까? 재밌고 강의하는 느낌도 나고 살아있는 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 전달하는데 자주 유튜브 통해서 만나고 싶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강공석 교수님은 지금 네이버 토지병장이라고 들어가시면 그 블로그죠.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들어가 보니까 상당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활용해서 자,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저장하고 송신하고 수신하고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활용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